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직의 컴페어,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 관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 용도지역의 컴페어, 그러면 컴페어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컴페어이죠. 그러면 컴페어는 우리 이제 법에서 법률이죠. 법률에서 컴페어는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노. 두 번째 관리지역은 대, 생, 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지금 법률입니다. 법률이 주거지역은 70이야, 상업지역은 90이야, 공업지역 70이야, 녹지 20이야, 계획관리 40, 생산관리 20, 보존관리 20, 농림 자연환경 각각 20.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주, 상, 공, 녹, 네가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은 5, 5, 6, 6, 5, 7,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여기까지요. 이 범위 내에서 마지막 쓰는 건 조례인데, 조례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원주시 조례, 서울시 조례 봐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걸로 대령으로 시험 보지 조례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게 이제 컴페어 기준인데,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세 개가 은근 잘 뭉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세 개의 공통점은 전국은 도시입니다. 도시, 주, 상, 공, 녹. 여기는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비도시라 그러면 관은 다시 개, 생, 보, 그리고 농자. 이게 전국은 전국이 이렇게 전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 도시가 뭐고요? 개발이고, 비도시가 뭡니까? 보조입니다. 보조. 원래 도시, 비도시라는데 도시가 개발이고 비도시가 보조인데, 도시는 다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 상, 공까지는 개발하고 녹지는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발 보조는 그럼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주상은 개발이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인데, 녹지지역은 다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입니다. 이 도시지역은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니까 도시지역은 난개발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비도시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비도시지역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한다. 개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보존 목적인 지역인데 무슨 개발 계획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존 목적인 지역은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보존 목적인 지역은 뭐만 해야지? 보존만 해야 되는데 종종 또 개발이 좀씩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난개발. 이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보존 목적인 지역에서 어디가 개발되냐 봤더니 1순위 예, 2순위 예, 3순위 예. 이 세 개 지역이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 세 개 지역에서 은근히 이게 개발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발은 되는데 원래 용도가 보존 용도니까 뭐가 없다고? 개발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난개발이 나온다고. 어떻게 해서 난개발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동네 개발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건 국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다 안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동네는 개발할 때 아예 차라리 개발의 방향을 주자고, 개발의 방향을 주고 이 방향에 맞춰서 개발하게끔 합시다. 그래서 뭘 막자고요? 난개발 막읍시다. 그래서 세 개 동네를 갖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발할 때는 이 방안에 맞춰 성장 관리 방안.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질 변경 면적이 적정할 거. 두 번째, 도시관리계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 거. 세 번째, 도시계 사업성에 지장이 없을 거. 네 번째,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거. 다섯 번째, 기반 설치 용도 확보계획 적정할 거.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 거. 여기에 안 맞으면 어쩐다고요? 허가를 안 해준다고. 여기에 맞을 때만 허가해준다고. 이게 뭐라고요?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개발할 때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한 뭐가 없다고요? 난개발이 없다고. 그러니까 난개발 온상이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농장. 그래서 이 세 개 동네에 또 뭘 수립한다고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면 성장관리 방안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줘. 그 대신 맞게 되면 인센티브. 뭘 주느냐? 계획관리 얼마? 50, 생산관리 30, 자연녹지 30. 이렇게 검표를 갖다 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검표의 별도 지정 특례 그런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합격 후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는 이 2달 과정의 공법이 끝났는데 배운 내용 가지고 실무 들어간다 것은 택도 없어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합격 후에 11월 달에 뭐 좀 하자고요. 11월 달에 실무 공부 좀 합시다. 실무까지 공부. 우리가 2달 동안 배웠던 내용이 처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그러니까 좀 배워가지고 나가자고요. 어차피 12월까지는 나가도 못해요. 왜요? 증 안 주니까 증 줘야 나가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동안 실무 공부자. 실무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사람 그대로 다시 오라고. 또 서너 명 학교에서 옆방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 그대로 여기 앉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뭐 하자고요? 실무 교육 다시. 그럼 제가 다시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556657 일만 하면 안 돼요. 556657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때가 뭐라고요? 원주 시조례 꺼내가지고 그거를 압니다. 그거를 원주 시조례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특례 이것은 합격 후에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뭡니까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도 법령조례입니다. 법령조례. 자, 법령조례. 믿고 이제 막 나갑니다. 주거지가 얼마요?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 100,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100,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차량경 80. 자, 주거지가 얼마요?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1500, 1300, 1100, 그리고 900. 공업적이 300, 350, 400. 녹지가 80, 100, 100. 뭐 더 이상 없죠. 끝났으니까. 이 80이 무슨 녹지요? 보전 녹지. 그러면서 또 여기에 성장관리 반수입되면 아까 건폐율은 얘 완화인데 용적률은 얘만 완화합니다. 얼마? 125%. 좌우지간 계획관리가 좋기는 좋구나 덜 듣게 해야 돼요. 계획관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적률 별도 지정 11월 달에 공부 좀 합시다. 그거 아래야 나중에 중개합니다. 4번 기타 행위자입니다. 1번 도시지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자, 도시지에서 다음 법률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법 접도구역.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 도로법 접도구역이라는 제도는 도시지역에서 안 씁니다. 도로법 접도구역이라는 제도는 도시지역에서는 안 씁니다. 도로가 있네. 도로가 이렇게 도로 여기 이렇게 도로 있고 접도구역은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편말 접도구역 편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도로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접도니까 도로에 접한 이게 접도거든요. 이 지역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도로에 접한 지역이 접도구역인데 접도구역은 뭐가 안 됩니까? 접도구역은 개발이면 접도구역은 개발하지 말이게 접도구역이요. 접도구역은 뭐 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왜 지정한다요? 도시지역 왜 지정한대요? 개발을 하려고. 접도구역은 개발하지 말라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접도구역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접도구역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말해야 돼요? 옆에서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 뭐라 해야 돼요? 넌 아직도 뭐 하고 있니? 부부싸움 하니 그래야지. 얘는 개발이고 얘는 개발 금지니까 둘이 이게 충돌이 되니까 둘은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요.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접도구역이라는 이런 것 자체가 없다.
원주 시내 백날 죽을 때까지 걸어다녀도 접도교 그 편말이 안 된다는 얘기요. 원주를 벗어나서 횡성 가다 보면 어떤다니까? 접도교, 편말 접도교. 시를 벗어나야 시를 벗어나야 돼요. 시내를 벗어나야 뭐가 나온다고? 접도교, 편말. 그러니까 접도교 그 편말이 딱 붙어있는 순간 보고 뭐라고요? 이 동네는 관농자다. 도시가 아니고 관농자다.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접도격은 개발할 수 없다는 뜻이요. 도시지역에서 어쩐다? 접도격 적용을 안 합니다. 딱 공부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뭐 해야지? 오픈해야지. 딱 오픈하고 있는데 오픈했는데 쫙 이렇게 땅이 있을 것이고 자 갑이 이 땅 들고 왔어요. 이 땅 들고 와서 사장님 땅 좀 팔아주세요. 우리는 팔아달라 무조건 아싸지 아싸. 자 중개합니다. 중개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뭐가 아니라고? 도시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관농자. 대부분 뭡니까? 논밭산. 도로 옆에 땅이 전부 뭐라고? 논밭산이라고. 근데 얘가 우리가 중개하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땅 좀 사주세요. 자, 이 갑이 와가지고 땅 팔려고 합니다. 사장님 땅 좀 팔아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왜 파는데요? 이러고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파는 거 왜 묻냐고.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에 팔아줄까요? 와가지고 얼마에 팔아줄까요? 뭘 할까요? 이분이 요즘 여기 얼마 정도 하죠? 우리가 중개하면 그 동네 시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대략 얼마입니까? 70만 원 정도 합니다. 70만 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 얼마 정도에 팔아드릴까요? 그러니까 갑이 대략 사장님 이 동네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69만 원? 얼마라고 말해야 돼요? 네, 우리 입에서 절대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는. 이 사람 입에서 나와야지. 이 사람 입에서 얼마에 팔아라는 말이 나와야지. 이 사람이 90. 그러고 얘기하면은 90 그러면 속으로 네 100날 팔아봐라 팔리니까. 70은 넘어갈 수가 없던 이 동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70 밑으로 말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먼저 얼마 이러면 안 된다고. 가격은 저쪽에서 제시해야지.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가격은.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70 밑으로 다운시켜야 돼. 시세가 70이라고 70 불러보면 이거 흥정 안 된다 그러면 확 줄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하는 거요. 그거 내가 이제 능력 요리를 해야 되니까. 살 사람을 컨트롤 하려면 이 가격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70이다. 70은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60 정도 다운시켜놓고 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70을 거주한다 그러면 땅은 있잖아요. 땅은 내가 지금 이거 평당 얼마에 샀어요? 50만 원에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돼가지고 이거 100만 원이 간답니다. 100만 원. 그럼 나는 벌써 얼마 벌었어요? 50만 원 벌었어요. 팔아보세요. 100에 팔리니까 팔아보라고. 시세가 100에 갑니다. 100에. 자, 한번 100만 원 팔아보라고 팔리냐고. 시세가 100만 원 간다고 절대 땅값은 100만 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한번 팔아보라고. 70에도 팔릴까 말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시세 그대로 해서 흥정하면 흥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번 것까지만 절대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개할 때는 가격은 절대 내가 먼저 제시하면 안 되고 해놓고 난 다음에 흥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 겁니까? 이거 물어보고 60. 그럼 있잖아요. 사장님 내가 60에 팔면 나 얼마 줄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땅은 굶어 죽어요. 땅만 중개해가지고는 1년에 계약 한 건 쓸까 말까 그러는데 자 60. 이거 몇 평짜리입니까? 500평짜리입니다. 5, 6, 30 얼마입니까? 3억. 3억 곱하기 0.09 얼마입니까? 397. 270만 원 받았습니다. 1년에 한 건 샀습니다. 270. 내 연봉 270. 굶어 죽었지 이러면. 그러니까 3억 정도 판다 그러면 이거 받고 중개하면 안 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 하려고? 인정을 뜨려고 애를 쓰는 거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 다운 시켜놓고 60에 시켜놓고 내가 능력 발휘해서 68에 팔아주면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낮춰놓고 좀 비싸게 팔아주고 하여튼 그게 여러분 능력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하여튼 60에 팔기로 했습니다. 60에 내가 이제 팝니다. 이리 와가지고 자 얘기합니다. 아 괜찮은 땅이 있는데 딱 이 땅인데 몇 평 살래? 300평. 아 이거 진짜 좋아요. 몇 평이요? 딱 300평이네. 사장님 올 줄 알고 이 땅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해가지고 팔면 되는데 뭐 할 겁니까? 이게 뭐라고? 전이다. 뭐 할 건데요? 농사 질 건데 그러면 두 말 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 써야 돼요. 괜히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저 밑에 동네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피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피가 많이 올라가지고 파는데 계약서 한 장 쓰고 있는데 옆에서 뭐 잘났다고 사장님 있잖아요. 그거 5천에 샀잖아요. 그거 5천 샀는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피가 벌써 얼마 올랐잖아요. 양도세가 7천 나와요. 계약서 쓰다 말고 가버렸어요. 저게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그냥 팔 때는 계약서 다 쓰고 순서를 다 바꾸고 난 다음에 세금 물어보면 알아도 말하면 안 되지. 세금 우리가 다룰 게 아니에요. 세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무슨 세가 나옵니다. 금액은 그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 전문가가 있잖아요. 세무사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아는 세무사 없습니까? 제가 소개해 줄까요? 그거 넘겨야지. 그냥 내한다고 계산 결승.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바뀐다면 그것도 안 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실무 들어가게 되면 전문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서 써놓고 뭐 할 겁니까? 농사 질 겁니다. 두 말 않고 무조건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수술 받고 끝. 뭐 할 겁니까? 집 지을 건데. 자, 집을 지으려면 이 대지가 어디에 접해야 돼요? 도로에 접해야 돼요. 몇 메타 접해야 돼요? 2m. 자, 건축하려면 대지가 도로에 몇 메타 접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공법 공부할 때는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고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무한다고 덤벼야 시작을 해야 좀 더 쉬워진다니까요. 주구장창 시험에 맞추려고 암기하니까 이게 2m더라, 3m더라, 2m 갖고 3m 갖고 합격했다 생각하고 집 지으려면 이 땅에다 집 지으려면 땅이 도로하고 얼마를 접해야 집을 지을 수 있냐고 허가를 해주냐고 지금 이 얘기요. 몇 메타 접하라고요? 4m. 자, 할머니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뛰어가느냐? 손자는 불 났을 때 이러고 뛰어가면은 할머니는 이러고 뛰어간다고 이러고. 나는 막 이러고 뛰어가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뛰어갈 때 2m가 필요하다고. 둘이 동시에 이러고 뛰어가니까 몇 메타요? 4m가 필요하다고. 손자는 이러고 뛰어가니까 몇 메타만 있으면 되는데 2m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다 건축했을 때 항상 접하는 폭이 뭐라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두 사람이 동시에 대입이라는 최소폭 이걸 접하라고 했지. 그 몇 메타라고요? 2m. 2m라니까 뭐 또 4m냐고. 또 이러고 뛸 거냐 이러고. 이 도로는 몇 메타 이상 되는 도로고 4m 이상 되는 도로에 몇 메타를 접해야 2m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니까. 접하는 길은 무조건 몇 메타라고요? 2m. 접해서 몇 메타 접해서 20m 접해서 20m. 그러면 여기에다 건축 허가가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봤더니 이 땅이 또 무슨 땅이네? 계획관리네. 계획관리. 땅 사러 왔네. 자, 무슨 땅이요? 계획관리. 이거 진짜 좋은 땅입니다. 사장님 진짜 좋은 땅이에요. 왜요? 이거 계획관리요. 계획관리가 뭐가 좋은데요? 있잖아요. 계획관리는 시간 있으면 나중에 풍물시장 가서 중개사 공부 한번 해봐요. 거의 공법 선생님이 말하는데 계획관리가 최고 좋다고 했다고. 투자 1순위라고. 계획관리가 진짜 좋은데 진짜지 내가 거기서 해서 합격했어요. 설명 딱 해주고 그런 상태로. 근데 있잖아요. 사장님 계획관리고 접도구역이 찍혔는데 접도구역은 무슨 뜻이요? 그것도 모르니까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도로에 접했다. 도로에 접했다 그 뜻이냐. 역시 중개사 공부하니까 많이 하네. 그럼 도로에 접했으니까 건축 허가는 나오겠네요? 나오죠 당연히. 해가지고 계약서에 사서 써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집 지으려 허가 신청하니까 공무원이 허가를 안 해줘. 왜 안 해줘? 여기는 있잖아요. 접도구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허가 안 해줘.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수술 한 300 받고 어떤다고.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이것은 중개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접도구에 걸려있으면 시험 볼 때 접도구역은 왜 여러분이 11월 달에 다시 와야 된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제도를 안 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리고 끝났어요. 우수한 성적 합격했어요. 접도구역 건축이 돼야 한대요. 이게 문제. 접도구역은 건축이 돼야 한대요. 이게 문제라고. 접도구역은 개발 못하지만 이 빈 땅은 개발할 수 있어요? 있지. 근데 개발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이 접도구역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냐 나올 수 있냐 진출입이 되냐 안 돼. 이게 관건이라고. 진출입이 돼야 안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접도구역이 왜 있냐 그러면 모든 도로는 이렇게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도로가 곡선을 샥 굽습니다. 접도구역이 도로 옆에 따라서 쫙 오는 거예요. 접도구역 이렇게. 얘도 따라서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 자, 중간에 땅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 땅들이 있는 거예요. 자, 차가 여기에서 간다 이렇게. 차가 쉥 가는 거예요. 차가 쉥 가고 있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보여 안 보여? 우리가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당구 마세이 찍으면서 빵 찍으면 이렇게 삥 돌아가지만 사람 눈이 여기서 딱 보게 되면 눈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저쪽이 보입니까? 여기서 봤다 그럼 여기서 봤다면 이렇게는 보이겠지만 이쪽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안 보일 것 같은데 박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각도로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이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어가지고 가리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니. 첫 번째 위험을요. 위험. 두 번째 나중에 도로가 커질 걸 대비해가지고 첫 번째 위험을 예비하고 커질 걸 대비해서 뭐 하지 마라? 개발하지 말아요. 접촉이 원래 이치죠. 그러면 자 내가 그럼 여기서는 얘가 튀어나오면 안 보인다 하자고. 여기서는 이쯤 딱 왔어요. 자 직선 딱 돌아서니까 나왔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딱 나왔으니까 보였어요. 우리는 순발력이 강해가지고 1초 만에 팍 쓰죠. 딱 오니까 딱 나오니까 깜짝이야 팍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깜짝이야 하고 박아가지고 이쯤 가서 쓰겠지. 이쯤 가가지고 어쨌어요? 이미 또 죽었어요. 죽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섰는데 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박을 수가 방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쯤에서 튀어나오면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야. 손자 순발력하고 할머니 순발력은 다르겠지.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직선이 접어들게 되면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진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정 거리 물러나야만 진출이 된다고. 그럼 몇 메타 물러나야 진출이 됩니까? 이거를 따져. 몇 메타 물러나. 그것은 도로 폭에 따라 가지고 차량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량 속도가. 그럼 보통 우리가 50km 가게 되면 수도했을 때 몇 메타의 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70m이거든요. 통상적으로 70m 넘어선다 그러면 뚫히는데 지역 상황에 따라 다 똑같지 않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 땅이 우리한테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지역은 내가 중개할 뭐라고요? 나와버리니까 이런 나머지 땅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그럼 이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일대 땅은 어디서부터 뚫히는지 자 1번, 2번, 3번, 4번 몇 번부터 뚫히는지 이걸 미리 확인해 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원주시청 전화하게 되면 시청 아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 전화 딱 하면 그 친절 상담 여직원이 100% 다 알려줘요. 딱 해가지고 딴 말 하지 말고 여직원한테 접도구역 무엇이라고요? 말한 거 가만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바꿔줘요. 뭐라고요? 접도구역. 그 딱 4개 글자만 딱 되면 뭐라고요? 묻지 말라니까 접도구역도 모르냐고. 그러면 여직원이 알아서 알겠습니까? 도로가 바꿔준다고. 그쪽 담당 공무원한테 접도구역 장난 이러니까 거기 가서는 지역 딱 대고 몇 번지 접도구역이 진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물어봅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내 땅인데 집 지으려는데 대안해봐 안 되냐고. 진출입이 안 되면 집 못 지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몇 번부터 됩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원주시 관할이면 바로 알려주는데 이게 도관은 다 달려요. 관리청이 다르니까 그 담당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관리청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바로 돌려줄까 얘기한다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 얘는 된다. 얘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럼 담당 공무원이 아니 왜 얘 이거 물어보냐고. 내 땅이라니까. 땅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해야 안 해요?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몇 번부터 뚫히는 거 이걸 알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도구역이요. 처음 볼 때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격 후에 접도구역은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 11월 달에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합격해서 다시 와야 된다고요. 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기억 접도기억은 그런 얘기고, 니은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거 농지법 시간에 이거 설명 자세히 해줬어요. 농지법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이용은 지금 보전이지 개발이 아닙니다. 농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리해요. 농지는 뭐만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도시지역이 됐어요. 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이 됐다 그러면 이 농지 뭐 한다고? 개발한다. 분명히 농지는 보존이었는데 도시지역이 딱 되는 순간 농지가 농지 기능이 상체 끝나는 거지. 개발이 되니까. 근데 도시라고 자세히 봤더니 다 개발하냐? 그러진 않아요. 주거지역이다 개발해요. 상업지역이다 개발해요. 공업지역이다 개발해요. 녹지지역이다 얘는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는 이하고 똑같잖아요. 본래 농지로 기능을 갖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농지가 이제 뭐가 돼요? 주상공은 건물 지니까 농지가 뭐가 된다고? 택지로 바뀐다고. 그럼 이거는 농지가 전용이 되는 거예요. 전용이. 그러면 주상공 지정을 누가 하냐? 이거는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할 때 농지가 전용이 되잖아요.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 어쨌든 찾아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주상공 지정하면 농지가 어쩌는데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뭐 해야죠? 협의해야죠. 협의. 전용 협의해가지고 주상공 지정을 했어요.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이 됐습니다. 이 농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협의를 완료한 농지. 이 농지 전용할 때 농지 전용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전용 협의가 끝났으니까 전용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농지 전용할 때 찍지 말고 실력으로 찍지 말고 이 농지 전용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 낼까요? 안 낼까요?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안 내요? 네, 돈은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낸다? 마지막에 뒤집는 자가. 마지막에 뒤집는다. 그러니까 주상공 안에 있는 합격위에 이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받아요.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받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농지 전용허가 안 받는 거고, 그 대신 농지 보존 부담금은 내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는 녹지지역 안에 농지는 뭐 할 거니까? 보존할 거니까 이 농지 살 때는 농지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받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짝해서, 자, 이만큼이 도로다. 이만큼이 도로다. 이제 도로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이다. 도시계획 시설을 좀 누가요? 국장, 시도, 대도시. 농지가 도로 부지가 되면은 농지가 도로 되냐? 도로. 뭡니까? 전용이지. 또 뭐합니까? 협의했지. 협의해가지고 도로 결정 빵 했어요. 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용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안 내요? 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지도 녹지지역 안에 있지만 이 농지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면, 자,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게 설명한 니은 얘기예요. 니은. 도시지역에서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딱 하고 밖에 딱 나가서 쉬고 있으니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들고 와서 교수님 왜요? 무슨 말인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들고 와서 근데 그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대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지문이 꽤 긴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고 묻더라니까. 그 정도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문제가 나오면 이거 방금 했던 거 다 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확 줄여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뭡니까? X. 그러니까 지문이 긴 거를 갖다 낼 때는 줄여가지고 틀렸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게 내려면 다 써야 되니까.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면 나중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풀면 지문이 긴 걸 4개는 내야 되겠는데 4개는 내야 돼. 너무 길거든. 써먹을 수가 없거든. 그때는 그것만 딱 가지고 한 문제 만들든가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아니면 확 줄여가지고 틀렸다. 그럼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도 지역의 미지정, 미세분 행위자인데 좀 이따 문제 풀면 느끼겠지만 매년 나와요. 매년. 이 단순한 게. 토, 간, 농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건축제한, 건설제한, 용도제한 어딥니까? 자연환경 보존죠. 너무 쉬워요. 도시가 미세분 지정되면 어디 따릅니까? 보전, 녹지. 관리가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 적용받습니다. 올해 시험 봐도 분명히 지문 하나 나옵니다. 딱 기억하시고. 거기까지가 지역입니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인데, 지구 그러면 첫 번째 지구. 지구도 아까하고 똑같이. 첫 번째 지구의 의, 두 번째 종류, 세 번째 지정 절차, 네 번째 지정 효과. 똑같은 뜻 나가는데, 용도 지구의 종류, 지구 먼저 의죠. 용도 지구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그러면 지역 다음에 나오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중복 지정이 된다. 그리고 관리의 결정이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참고해가지고 1번 용도 지구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죠. 일부죠. 일부. 아까 지역은 모든 토지니까 뭐라 했어요? 전면적이다. 지구는 일부니까 국지적이다.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니까 필수적인데 지구는 필요할 때 지정하니까 임의적이다. 임의적. 이번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부가적 지정한다.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는 중심 상업지역에만 지정한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요. 중심에도 하고 일반에도 하고 주거에도 하고 공업에도 하고 아무 데나 막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특정 용도 지역에 특정 지구가 가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고. 부가가 뭡니까? 덧붙인다. 지역 위에 추가로 지구 지정한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 지구가 중복, 중첩이 됩니다. 그 다음 용도 지역 지정만 가지고 달성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을 달성해서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크게 지구역이면 종류 말이야. 종류. 지구의 종류. 종류 그러면서 지정 목적 봐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는 평소에 뜻이 경미, 어쩌게, 보시게, 뭘 보게, 고치, 그 다음에 방방 되죠. 경미, 보시게, 고치, 방방 등. 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용도, 지구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 첫 번째 경관 보호 형성. 이 말을 바꿔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안 내요. 경관 보호 형성에서 필요한 지구를 미관지구 지정한다. O의 X요. X.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묻는 것이지 글자가 맞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결만. 경관 보호 형성은 경관, 미관 요지는 미관. 문화재 중요시설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구 보호 보존은 보존. 학교시설, 공영시설, 항만시설, 공항 보호, 업무기능 효율화, 항공의 안전운항 그러면 시설 보호.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지 집중지역 개발 준비한다. 그러면 개발지역. 높이지 않는다. 고도. 취락 정비한다. 취락. 재해 예방이다. 방제. 하해 예방이다. 방화. 특정 시설에 입지 제한한다. 특정 용도 제한. 절대 글자 함정이 아니고 또 말하지만 연결이요. 연결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만 찾으면 되고. 용도지구 이제 세분합니다. 용도지구 세분은 대통령 영에서 세분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 영감은 형들 뭡니까?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경관, 자수시. 미는 뭡니까?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청력일, 호. 호는 뭡니까? 역중생, 시는 학, 공, 항공,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개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그러죠? 주, 산, 관, 복, 특. 고 그러면 최고, 최저, 고, 저. 취 그러면 자연, 칠학, 집단지랑, 자, 집. 방제죠, 방제. 시까지 방제, 자연방제, 시장.
유치한데 이것도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쩌겠습니까? 암기는 해줘야 되고. 근데 일단은 명칭하는 게 가장 우리 공법에 대한 기초고 명칭은 기본 해주고 또 문제가 나오면 이제 또 연결. 글자 틀린 것이 아니고 글자 틀리게 쓴 것은 말 틀리게 쓴 것은 고도직을 말 바꿔요. 고도직은 말 바꾸고 나머지는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고도직은 말을 바꿔놓고 이 말이 맞아 틀려 이러고 물어보고 나머지는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암될 건 없다고. 그래서 자연경관을 읽으면 산지, 구릉지 등 자연 환경 보호 도시의 자연 경관 보호니까 자연경관. 수변 경관은 수변의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은 시가지 도시경관. 미관지고 중심지, 토지 용도가 높은 그러니까 상업적이죠. 상업적. 그런 데가 중심지, 미관지. 역사문화, 미관지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그건 좀 주의해야죠. 함정 쓰는 거 아니지만 문화재 해가지고 쭉 가서 미관유지 그러면 역사문화 미관. 문화재 쭉 가가지고 보호 보존 그러면 역사문화환경 보존. 그것만 주의하시고. 일반 미관지는 중심지 역사문화 미관지고 외 지역으로서 미관 유지관리. 평소에 읽을 때 함정 쓰는 게 아니다. 연결이다. 연결. 그 생각만 하세요. 자, 중요시설물은 신경 씁시다. 중요시설은 국방상 중요시설. 생태계는 야생 동식물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전. 시설물,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글자 말하면 되고, 개발은 주거개발, 산업, 공장이죠, 공장. 공업, 유통물류가 산업유통. 관광휴양은 똑같이 관광휴양, 복합. 하나는 복합이 아니죠. 둘 이상 기능 위주로 그러면 복합. 특정은 이것저것 빼고 뭔가 또 다른 목적, 특정한 목적. 그래서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등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개발을 진주고. 최고, 최저. 얘는 좀 조심해야죠. 말 바꿔버리니까. 고도직은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 그러니까 최고 한도를 정하니까 최고 한도 초과하지 말라고. 최저고도직은 최저 한도를 정합니다. 최저 한도 내려가지 마라. 미달 금지. 최고는 뭐 금지? 초과 금지. 최저는 미달 금지. 최저 한도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최고는 최고 한도 넘어서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어디가 높게 건축됩니까? 저입니다. 최저가 높게 갑니다. 칠학지구는 자연칠학하고 집단칠학인데 자연칠학, 집단칠학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토지는 도, 관, 농자, 도, 주, 상, 공, 노, 관, 개, 생, 보, 농자인데 주상공은 칠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상공은 무슨 단어 써야 된다? 시가지. 칠학이 시골 동네니까 시골 동네. 어디서부터 시골이라고? 녹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칠학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칠학정비가 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칠학이 그겁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칠학정비. 그 다음에 집단칠학. 얘는 신경쓰고 개발, 제한기관의 칠학정비. 그런 집단칠학. 방제,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도 재발 쓰면 된다.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되는 죠. 그럼 주상공이지, 주상공. 그런 데서 시설 정비를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하겠다. 자연방제 그러면 논, 밭, 산, 들, 바닷가 이런 데죠. 그래서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을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시가지 방제냐, 자연방제냐, 그건 한번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인데 2번은 뭐냐. 이렇게 대통령령이 세분하고 또 뭐도 세분하냐. 시도, 대도시, 조례가 또 세분합니다. 시도, 대도시, 조례. 시도, 대도시, 조례. 경관지구는 대리행에서 세분했는데 또 세분하거든요. 미관지구 세분했는데 또 세분하거든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안 되는데 세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경미는 추가 세분할 수 있고 특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요. 시, 도, 대도시 조례로 경미는 또 세분이니까 추가 세분, 특 세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냥 경미, 특
시도 대도시 절에 세분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경미특, 경미특, 경미특 그렇게 말해놓고 대령으로 세분한 건 경미, 보시개, 거치, 방 그까지는 대령 시도 대도시 절에 세분 그러면 경미특 이렇게 알아놓고 4번 시도 대도시 절에 의한 용도지구입니다. 시도 대도시 절에 의한 용도지구.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은 이제 알아야 돼요. 용도 지역은 법령 외에는 용도 지역은 법령 외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법령 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용도 지역은. 근데 이에 반해서 용도 지구는 법령 외에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지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하면 만들어요. 누가요? 시도 대도시 시장에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절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성군 강림면 월현리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별빛보호지구. 카페 들어가면 저 부궁에 우리 카페 들어가면 카페 그 별빛 앨범 보면 옛날부터 10년 전 사진 다 올라가요. 거기 10년 전 그때 사진 보면은 별빛보호지구 간판이 있어요. 쫙 해가지고 별빛보호지구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낭만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별빛보호지구입니다. 현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별빛보호지구에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별을 보호합시다. 별을 보호합시다.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요? 공해 같은 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간단하게. 이런 지구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구가 무한정 만드는다고. 사람이 먼저예요? 차가 먼저예요? 그러면 보행우선지구. 어디 가면 저기 인사동 가면 보행우선지구. 대학로 가게 되면 문화지구. 또 불이 너무 자주 나니까 이 동네만 따로 관리하고 방화지구 말고 불이 너무 자주 나니까 이 동네만 별도 관리한다. 화재, 경계지구. 이런 지구를 무한정 만들어낸다. 누가? 시도 대도시 절에가. 지역은 우리가 배우는 지역 외에는 없지만 지구는 무한정 만들어내니까 모르는 지구가 나오면 어쩌라고? 빨리 뭐를 봐라? 시도 대도시 절에 봐라. 시도 대도시 절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중개하는데 중개 대상이 뭡니까? 동사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럼 부동산 뭘 보고 부동산 그래요? 네, 뭡니까? 토지하고 그 정착물 말한다. 토지 종류는 몇 가지거든요? 21. 배우고 밖에 나갔더니 아니 보니까 뭐 총 대충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 명칭이 나와요. 우리는 1년 동안 공부하면 총 몇 개 배우냐? 한 70에서 우리는 80개. 그러니까 우리도 꽤 많이 배우긴 배워요. 7, 80개 배우니까. 국계법에서 몇 개 배웠어요? 용도죠? 21. 용도 지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셋, 몇 개입니까? 13개. 5개 하면 18개, 20개, 24개, 26개. 그거 매듭에서 몇 개입니까? 21개, 26개, 그러면 46개. 여기에다 추가된 거 광역계획관 배웠죠?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이제. 개발물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개발행 허가 제한구역. 그런 게 전부 다 토지 이용계 확인돼 다 뜬다고 그런 명칭들이. 국계법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법에서 또 배워야 안 배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 공법에서 보통 7, 80개 정도는 배운다고.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 4, 500개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지구가 나오면 어찌해야 돼요? 1번 할머니한테 질문한다. 2번 손자한테 질문한다. 아니 뭐 이 사람한테 질문한다. 막히면 어찌해야 돼요? 빨리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질문이 왔는데 이번에 제가 2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왔냐 그러면 저기 전라도 광주 쪽에서 질문이 왔는데 교수님 무슨 일인데 도시계획구역이 뭡니까? 도시계획구역이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구역 혹시 길거리 다니다가
여기서부터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런 편말 봤나요? 할머니는 봤다 그러고 선주는 못 봤다 그러고 당연히 못 볼 수밖에.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이 제도가 뭐냐? 도시계획구역은 옛날에는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어디에다 쓰는 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은 어디에다 쓰는 법입니까? 전국을 관리할 때 도시냐 비도시냐 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도시계획법이고 비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이거 옛날 설명했지 않았어요? 한 번 했죠? 둘이 결합해서 뭐가 됐다고? 국토계획법. 자, 도시를 관리하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도시계획법. 비도시를 관리하는 게 국토이용관리법. 적용하는 지역이 법이 달라져요. 법이. 도시는 무슨 법 쓰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어딥니까?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그게 어딥니까? 그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뭐라고? 도시계획구역이다. 도시계획구역. 잘 들어봐요. 선자한테 도시계획 확인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할머니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게 연식의 차이. 도시계획 확인은 여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구역일 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도시계획 확인은요. 도시계획 확인은. 지금은 뭐래요? 지금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명칭이 지금 뭐를 바뀌었다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명칭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다고. 도시계획구역이 15년 전에는 뭐라고?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다. 근데 지금 와서 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질문 받고 방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요. 아니 그게 왜 그 질문을 지금 하니까? 아니 이 중개업자가 옆에 중개업자가 땅을 가져왔는데 이게 땅이 도시계획구역이 났는데 이게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장차 얘는 도시지역이 될 지역이라고 이거 땅값 엄청 비싼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업자가, 이 친구도 중개업자인데 땅 가져와가지고, 김 사장님 때는 이 땅 팔아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야. 장차 도시지역을 될 지역이니까 땅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한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처음 들어봤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나? 근데 도시계획구역이 도시지역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했더니, 이거 땅 주인이 그러던데 땅 주인이 이게 도시계획구역이 있으면 도시지역이 된다고 그래서 좀 비싸네. 얼마인데요? 이게 농지인데 52만 원.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또 기가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도시계획구역이란 설명해 주려고 봤더니 이 친구는 도시계획법을 몰라요. 도시계획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라 했는가?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옛날에 15년 전에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뭐다? 도시계획구역이다. 그 범위를 국민들이 모르니까 길거리에다 다 써서 붙였다. 여기서부터 도시계획구역. 여기서부터 도시계획. 시내 들어가기 입구에 항상 저게 붙어 있어. 여기서부터 도시계획구역이 적용돼가지고. 이걸 해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진 개념인데,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15년 동안 이걸 변경 안 했으니까 완전 그 동네 공무원을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뭐라고 나왔더냐 물어봤더니, 생산 녹지 지역이다. 생산 녹지 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잘 봐요. 생산 녹지 지역이고 도시계획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러고 붙어 있어요. 이러고 붙어 있으면 뭐 나중에 뭐라고 설명할 건지 설명할 때 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 녹지 지역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똑바로 나왔으면 앞에 뭐라고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쓰고 생산녹지 쓰고 그 밑에 칸에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 거다 보니까 그쪽 공무원이 게을러가지고 이걸 안 쓰고 옛날 거 그대로 놔뒀단 얘기요. 그리고 설명해 주니까 자 앞으로는 이건 없다 설명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다. 1시간 전에 저는 또 왔어요. 교수님 이거 도시계획구역 엄청 많은데 이 동네는?
그래서 집원 찍어봐, 집원. 집원을 딱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 그 동네 상을 봤더니, 이러고 좀 큰 천이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논인데, 다 논입니다, 논. 여기서부터 논인데, 반듯반듯해요, 삐뚤삐뚤해요. 뭐가 됐어요? 경지정리가 다 끝났는데, 이 논이 지금 나왔는데, 딱 보니까 이쯤에 도로가 하나 있고, 이쯤에 도로 하나 있고, 이쯤에 도로 하나 있고, 여기 땅 모양대로 완전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지 마음대로 익어서. 여기는 지 멋대로 생겼고, 이런 땅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 땅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이면, 여기는 풀리겠다, 여기는. 얘는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지정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쪽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씩 지나가요. 고속도로 이렇게 씩 지나가고, 또 이쪽에서 큰 고속도 이러고 지나가가지고 이쯤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경지정리 끝났는데 섹터가 너무 커요. 이게 풀리려면, 자, 이게 풀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뭐라고요? 도로죠, 이렇게. 여기까지 도로. 그럼 도로가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걸 보고?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이게 뭡니까? 가로, 구역. 이 안에 농지가 있는데 이거는 경지정리 안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다, 해제된다, 해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보라고? 면적을 본다, 면적. 면적 얼마면 2만 미만이면 어쩐다고요? 풀린다고. 2만 얼마요? 6,000평 미만이면. 이게 6,000평인지 10,000평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만 마우스로 딱 찍어보면 우리 지도에 그 면적 계산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지도에. 사각으로 꾹 누르고 꾹 딱 넣으면 면적이 딱 얼마 떨어지게 나와요. 그가 얘가 500이다. 그럼 500, 1000, 1500, 2000 하게 되면 5000도 안 되네. 그럼 충분히 풀리겠네, 얘는. 그러면 얘는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걸 어쩌라고 쳐다보지 말은 얘기요. 봤더니 이걸로 설명했는데, 교수님, 이 땅도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이 땅도 있는데요? 이 일대는 다 있겠지. 정리를 안 했으니까. 처음에 이러고 한번 설명해 주니까 이 친구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있으니까 또 제 말 또 안 믿는 거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구역은 옛날 말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지리적인 범위다, 이런 얘기요. 누가 나중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도시계획 확인회 이 얘기 하게 되면,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15년 전에는 도시계획 확인회인데, 지금 명칭 뭐라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사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21년 전에 절대농지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농업진흥지역으로. 근데 우리는 절대농지라고 쓰잖아요.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을 그러고 말하면, 있잖아요, 사장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만 알면 돼, 뭐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 용어가 저렇게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을 저리 갔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수문 하나 말고 없고, 지구는 필요하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시험 봐서 또 우수 성적 합격하고 밖에 나가면 무한정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맞춰서 해석해야 돼, 해석. 그래서 4번 보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지역은 법령에 없지만 지구는 법령에 만들구나. 그건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5번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시도, 대도 이상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 내용에는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방제지구인데, 1번을 보면서 1번 시도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에 결정해야 한다.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하여한다 체크하고, 자, 합격할 수 있다. 50페이지 봐요. 50페이지. 자, 그거는 요약집이고, 자, 합격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이걸. 50페이지 보면, 50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5번, 지역, 지구, 구역 있죠? 지역, 지구, 구역. 자, 그 부분 정리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합시다.